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전 세계가 함께 울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아르헨티나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부터 거리의 노점상까지 모두가 함께 슬퍼했습니다. 마라도나.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단순히 축구를 잘했던 선수?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약한 나라에게는 자존심이었으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용기였습니다. 6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그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했고 신이 되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진짜 인생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보시죠. 1960년 10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 라누스라는 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게 될 이 아이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누스의 비아 피오리토. 이곳은 그냥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빈민가, 슬럼가, 우리로 치면 판잣집이 빼곡히 들어선 달동네 같은 곳이었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골목, 제대로 된 하수도도 없는 곳,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라도나의 아버지 디에고 치토로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 닮아 프랑코는 집에서 8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8명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엔 가난한 집일수록 자식이 많았죠. 한 입이라도 더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아버지의 박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린 디에고는 3살 때부터 축구공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축구공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헝겊을 둥글게 뭉쳐 만든 공, 신문지를 구겨 넣은 공, 그게 디에고의 장난감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디에고는 그 헝겊공 하나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이 꼬마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5살짜리 꼬마가 공을 다루는 게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어른들도 빼앗지 못할 정도였죠. 저 녀석 뭔가 다르다. 동네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디에고는 달랐습니다. 공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고 공을 차는 동안만큼은 가난도 배고픔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디에고의 인생에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축구팀 세볼리타스의 코치 프란시스코 코르네로가 디에고를 발견한 겁니다. 코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직접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꼬마는 공을 마치 손으로 다루듯이 발로 다뤘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을 농락했습니다. 드리블, 슈팅, 패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타고나서. 코르네로 코치는 그 자리에서 디에고를 팀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디에고의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특별합니다. 제대로 키우면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겁니다. 아버지 치토로는 반신반의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8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버거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아들이 축구로 성공하면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죠. 디에고는 세볼리타스에서 뛰기 시작했고 곧바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8살, 9살, 10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실력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됐고 사람들은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작은 꼬마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에고는 단순히 실력만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꼬마는 투지가 남달랐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아이들에게 밀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공을 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닮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축구공을 쫓아 진흙탕을 구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1970년 10살의 디에고 마라도나는 로스 세볼리타스라는 주니어 팀에서 뛰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에도 나왔습니다.
하프타임에 묘기를 부리는 꼬마로 말이죠. 아직도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을 이용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하는 모습이요. 수비백 번이 수천 번, 공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의 어른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로팀 스카우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 팀으로 데려와야 한다. 여러 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디에고가 선택한 팀은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였습니다. 10에서 가까웠고 가난한 동네 출신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거든요. 1976년 15살의 디에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15살이요? 나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섰고 놀랍게도 첫 경기부터 제 몫을 해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키 165cm의 작은 체구, 곱슬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이 소년이 덩치 큰 어른 선수들을 농락했거든요. 드리블로 3명, 4명을 연달아 제치고 골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건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플레이다. 축구 해설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엘피베데오로 황금소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이 황금소년을 보러 경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디에고는 계속 골을 넣었습니다. 데뷔 시즌에 11골, 두 번째 시즌에 26골. 프로 선수들도 시즌에 5골 넣기 힘든데 10대 소년이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최연소 득점왕이 됐고 국가대표로도 발탁됐습니다. 16살에 말이죠. 16살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최연소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이 황금소년이 출전하기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감독 세사르 루이스 메노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디에고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너무 어립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천재 소년이 상처받으면 어쩌나? 결국 메노티 감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에고를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겁니다. 17살의 디에고는 집에서 TV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뛰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컸죠. 그 아쉬움은 디에고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더욱더 맹렬하게 훈련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프로의식이 투철했습니다. 1980년 디에고는 아르헨티나의 명문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팀입니다. 그곳에서 디에고는 진짜 스타가 됐습니다. 보카 주니어스에서의 첫 시즌 디에고는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8경기에서 18골을 넣었고 아르헨티나 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아르헨티나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보카의 홈구장 라 봄보네라는 매 경기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디에고를 보러 왔고 디에고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예술 같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장은 매번 축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1982년 디에고는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이적료가 500만 파운드. 그때로서는 세계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천재가 유럽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까?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도 출전했습니다. 이번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22세의 디에고는 당당히 선발 멤버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라운드에서 탈락했고 디에고는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브라질전에서 상대 선수의 지나친 견제에 화가 난 디에고가 발을 올렸고 심판은 주저하여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선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받고 갔지만 부상이 잦았습니다. 특히 1983년에는 악의적인 태클에 당해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몇 달을 쉬어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팀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에게 계속 밀렸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디에고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독과도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아르헨티나 선수는 유럽에서 성공하기 힘들어. 천재라고 했는데 별로네. 그런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 그런 각오를 다졌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나폴리로 가는 거였죠. 1984년 디에고 마라도나는 나폴리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또다시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나폴리? 당시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약체였습니다. 우승은커녕 강등권을 맴도는 팀이었죠. 게다가 나폴리라는 도시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북부의 부유한 도시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차별받는 남부의 항구 도시였죠. 하지만 바로 그게 이유였습니다. 디에고는 나폴리를 보고 자신의 고향 라누스 빈민가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하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 그들과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과 같다. 나도 가난한 빈민가 출신이다. 함께 일원, 이 세계 왕 일어서자. 디에고가 나폴리에 도착한 날 8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사상 나폴리가 이렇게 큰 스타를 영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디에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디에고는 그 열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첫 시즌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는 세계에서 가장 수비가 강한 리그였고 디에고도 쉽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두 번째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디에고 마라도나의 인생에서 그리고 축구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멕시코 월드컵이 열린 해였죠. 아르헨티나는 디에고를 주장으로 내세워 멕시코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력상으로는 브라질이나 독일, 프랑스가 더 강했거든요. 디에고 혼자 잘한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한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우루과이를, 8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났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전쟁을 벌였고 아르헨티나가 패배했거든요. 그 전쟁으로 수백 명의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는 깊은 상처였고 잉글랜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난 겁니다. 경기 시작 전 디에고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양 팀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고 쉽게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후반 6분 아르헨티나의 공격. 공이 높이 떠올랐고 디에고와 잉글랜드 골키퍼 피터 슐턴이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가끗하기 심한 큰 하츄리움 순간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디에고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디에고가 손으로 공을 쳤는데 심판이 골을 인정한 겁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골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골은 신의 손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디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골은 일부는 마라도나의 머리로, 일부는 신의 손으로 넣은 것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논란이 됐습니다. 반칙이냐, 심판이 오심이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4분 후 디에고는 다시 한번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디에고는 혼자서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치고, 3명, 4명, 5명, 잉글랜드 수비수들이 차례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친 후 골문에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60m를 혼자서 뚫고 들어간 골, 후에 세기의 골이라고 불리는 이 골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설자는 숨이 찰 정도로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마라도나, 마라도나, 믿을 수 없는 골입니다. 경기는 2대1로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디에고 혼자서 2골을 넣어 팀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의 서력을 한 것처럼 느꼈죠. 3강에서는 벨기에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디에고가 또 2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결승만 남았습니다. 하느네스름. 상대는 서독,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이었지만 아르헨티나에게는 디에고가 있었습니다. 결승전 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디에고의 활약으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우승이 코앞이었죠. 하지만 서독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2골을 연달아 넣으며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디에고가 다시 한번 팀을 구했습니다. 후반 84분 디에고의 완벽한 패스가 동료 호르헤 부르차게에게 연결됐고 부르차가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3대2 아르헨티나의 승리였습니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디에고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눈물이 흘러와낸 컨템포레니션스. 26세의 젊은 주장은 조국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혼자 힘으로 말이죠. 그 대회에서 디에고는 5골 5도움을 기록했고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신이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디에고를 맞이한 건 수백만 명의 환호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마라도나, 마라도나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디에고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영웅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간 디에고는 더욱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1987년 시즌 나폴리는 드디어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단 창단 이래 첫 우승이었습니다. 나폴리 시민들은 미쳤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에버네 하시오 이아시아 합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늘 무시받던 도시였습니다. 북부의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밀란 이런 부유한 팀들이 우승을 독식했고 남부의 나폴리는 늘 약체 취급을 받았죠. 그런 나폴리가 디에고 덕분에 우승을 한 겁니다. 나폴리 사람들에게 디에고는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영웅이었죠. 거리 곳곳에 디에고의 벽화가 그려졌고 아이들은 디에고의 이름을 붙여 태어났습니다. 1990년에는 두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우에파컵도 들어 올렸습니다. 나폴리의 황금기였고 그 중심에는 디에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디에고 성인, 성 디에고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성인처럼 숭배한 겁니다. 딩그리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정점에 오르면 내려가는 법이죠. 퀴드 세브르너서 대웨이 스랭크리 키리에스미나니마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르헨티나는 개최국 이탈리아를 상대로 4강전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나폴리의 홈구장에서 말이죠. 나폴리 시민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국 이탈리아를 응원해야 하나 아니면 자신들의 영웅 디에고가 뛰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야 하나. 결국 많은 나폴리 시민들이 아르헨티나를 응원했고 이것이 이탈리아 북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서독에게 0대1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디에고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디에고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그는 약물 양성 반응으로 15개월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카인,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대, 언론의 관심, 끊임없는 압박. 디에고는 그걸 견디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또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 마피아와 연결된 사람들. 1991년 디에고는 나폴리를 떠났습니다. 약물 파문으로 이미지가 추락했고 팀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7년간의 나폴리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으로 남았죠. 스페인 세비야로 갔다가 다시 아르헨티나의 뉴엘스 올드보이스로 갔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플레이는 사라졌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늘고 부상이 잦아졌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 다시 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디에고는 여전히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전에서 골을 넣고 카메라를 향해 괴성을 지르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두 경기를 치른 후 디에고는 또다시 약물 양성 반응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에페드린이라는 금지 약물이었죠.
디에고는 월드컵에서 쫓겨났고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에고 왜 또 그런 짓을 했나? 하지만 디에고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난 금지 약물인 줄 몰랐다. 감기약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이 뭐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에고의 선수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1997년 37세의 나이로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경기는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 라 봄보넬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디에고, 디에고, 디에고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몸무게가 120kg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날렵했던 몸이 망가진 겁니다. 심장 질환도 생겼습니다. 2000년, 2004년에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고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2008년 디에고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이 됐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뛰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감독으로 팀을 이끌게 된 겁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도 참가했지만 8강에서 독일에게 0대4로 참패하며 탈락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시절의 천재성이 감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디에고는 선수로서 너무 위대했으니까. 감독은 안 맞을 수도 있지. 2010년대 들어서도 디에고는 축구와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중동,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감독을 맡았고 축구 해설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지만 축구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초 디에고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경막하 혈종이 발견됐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고 있었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11월 25일 아침 디에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60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궁에 디에고의 관이 안치됐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나폴리에서는 경기장 이름을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바꿨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떠났다며 슬퍼했죠. 바르셀로나, 보카 주니어스,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 디에고가 뛰었던 모든 팀들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메시, 호날두, 펠레. 축구계의 모든 스타들이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펠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을 찾아 친구요. 메시는 영원한 전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애도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SNS에 디에고의 사진을 올리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장례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벨라 비스타 묘지에서 치러졌습니다. 가족들만의 조용한 장례식이었지만 묘지 밖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에고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로만 보면 프로 통산 491경기 259골, 국가대표 91경기 34골입니다. 1986년 월드컵 우승, 나폴리 리그 2회 우승. 화려한 기록들이죠. 하지만 디에고가 남긴 진짜 유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나처럼 빈민가 출신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작은 키, 불리한 환경, 모든 걸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의 약함도 보여줬습니다. 약물, 알코올, 건강 문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으니까요. 나폴리 사람들은 지금도 디에고를 성인처럼 여깁니다. 거리 곳곳에 그의 벽화가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구를 합니다. 디에고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나폴리 아이들의 꿈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에고는 국가적 영웅입니다. 1986년 월드컵 우승은 아직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디에고가 혼자서 우승시켰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을 때 메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디에고를 떠올렸습니다. 디에고, 우리가 해냈어요. 그 모습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디에고가 남긴 명언들도 많습니다. 내게 공을 주면 나는 그것으로 예술을 만든다.
축구는 예술이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했다. 손니까 태어난했뜸.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게 내 인생이니까. 특히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마약을 끊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디에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 뛴다. 실제로 그는 자선 활동을 많이 했고 가난한 나라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도 친구였고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지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의 신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다. 축구 기술적으로 보면 디에고는 완전체였습니다. 드리블, 슈팅, 패스, 시야, 판단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특히 왼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능력은 경이로웠죠. 오른발은 거의 안 쓰고 왼발로만 뛰었는데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키는 165cm로 작았지만 낮은 무게중심과 순간 가속력으로 큰 선수들을 농락했습니다. 공을 다루는 섬세함은 예술 수준이었고 게임을 읽는 지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승부욕이 남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1986년 월드컵이 그 증거죠. 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디에고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동료들은 디에고를 따랐습니다. 비록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디에고를 따르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디에고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됐고 유혹에 약했습니다. 명예와 돈이 생기면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마약은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중독이 됐습니다. 여러 번 재활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크리키도리 가족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 5명의 자녀가 있지만 호노의 자녀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도 했고 여러 여성과의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꾸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디에고를 사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라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는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영웅보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더 공감합니다. 디에고는 정점에 올랐다가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 닮아 있었죠. 60년이라는 짧은 생,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사는데 디에고는 6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리 간 거 아니냐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건강 관리를 했으면 마약만 안 했어도. 하지만 디에고는 자기 방식대로 산 겁니다. 좋든 나쁘든 그게 디에고의 인생이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 디에고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드리블을 따라하고 젊은이들은 그의 경기 영상을 보며 감탄합니다. 나이든 팬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디에고가 공을 찰 때 시간이 멈췄다. 한 팬이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디에고가 공을 몰고 달릴 때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언제나 기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드리블, 상상도 못한 패스, 예술 같은 골. 매 경기가 명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나폴리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디에고 덕분에 행복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디에고가 뛰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았다. 그에게 감사한다. 아르헨티나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6년 월드컵 우승,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디에고가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우승시켰는지. 디에고 마라도나, 키리지 그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준 영웅이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세계 정상에 올랐고 화려한 영광 뒤에 깊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모든 극단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가식 없이 솔직하게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디에고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건강과 절제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겁니다. 디에고는 실수를 인정했고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사랑했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디에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빈민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잃지 않았고 결국 이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세요. 디에고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약물 파문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말이 있는 사람들은 가상이 하나세요. 디에고는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세요. 디에고는 축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90분간의 경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제도 필요합니다. 디에고의 가장 큰 아쉬움은 건강 관리를 못한 거였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성공하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모입니다. 디에고는 그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디에고는 가족 관계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디에고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범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디에고 마라도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축구장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팬들의 추억 속에서 디에고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폴리의 거리를 걸으면 벽화 속 디에고가 여전히 공을 차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 봄보네라 경기장에서는 지금도 팬들이 디에고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라도나, 마라도나. 우리의 영원한 영웅 마라도나. 전 세계 어디서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디에고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던 전설을 말이죠. 디에고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상황이든 꿈을 잃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빈민가의 맨발 소년이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싸우는 투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모여 전설이 됐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디에고처럼 유명해지지는 못해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멋진 인생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1960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60년을 살다 간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람,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 불완전했지만 진실했던 사람, 이제 그는 하늘 위 어디선가 축구공을 차고 있을 겁니다. 펠레와 함께, 다른 전설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겁니다. 자,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 공은 아직 굴러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